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바이럴 마케팅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으신가요? 바이럴 마케팅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바이럴하면 아무래도 네이버, 인스타그램에서 뭐 전국적으로 광고를 하는 게 떠오르죠, 아무래도. 네, 근데 요즘 아무래도 인식이 좀 많이 안 좋다 보니 아무래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바이럴 마케팅 일단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는 입소문 마케팅이라고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침투하는 그런 이제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이게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좀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계랑 좀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우선 저희가 광고를 진행하고자 하는 제품을 노출하게 됩니다. 그럼 소비자는 이걸 보고 탐색하고 이 제품이 어떤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는지, 다른 경쟁사와 대비해서 어떤 소구점, 어떤 경쟁력 포인트가 있는지 등등을 평가하고 탐구하는 과정을 걸치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까지 구매가 결정되는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정리를 하면은 뭐 순서로는 노출, 그리고 탐색 및 평가,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최종 구매까지 이루어지게 되죠. 네. 네, 근데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탐색과 평가를 거치면서 최종 구매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이제 이 과정에서 이탈되기도 하고, 이제 최종 구매까지 이루어지시는 분들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만약에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떤 A 브랜드는 네이버 블로그 체험단부터 뭐 기자단, 유튜브 인플루언서, 아니면 뭐 인스타 인플루언서 이런 식으로 많은 브랜딩을 진행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일단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고, B 브랜드는 아무런 컨텐츠를 발행하지도 않고 바이럴 마케팅으로 이제 배포가 안 돼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럴 때 어떤 브랜드가 구매 전환이 높을까요? 당연히 A 브랜드 구매 전환이 높겠죠. 아무래도. 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무조건 후기를 보고 사잖아요. 네. 특히나 뭐 뷰티 업종이나 패션 업종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 필수 소비템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후기를 보고 이 제품의 후기를 좀 더 리얼하게 봄으로써 제품을 사야겠다 구매 전환까지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시즌스님 안녕하세요. 식품 쪽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바이럴을 활용하면 좋을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식품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좀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업종 정확히 키워드가 어떻게 되시나요? 알려주시면 저희가 바이럴 얘기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뭐 가장 크게 첫 번째 네이버가 있겠죠. 네이버에서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블로그, 카페, 맞습니다. 지식인, 네. 뭐 플레이스도 가능한데요. 이제 저희가 자세하게 이제 보는 블로그에서 뭐 블로거들께서 이제 체험단 형식으로 진행을 하시고 아니면 기자단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체험단과 기자단의 차이가 있어요. 기자단은 이제 사진을 저희가 미리 찍어놓은 사진을 배포해서 블로거 분들이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닌 이제 업로드만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체험단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식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시로 식품을 들면은 식품을 미리 받아서 블로거 분께서 직접 사진을 찍고 자세하게 이제 자세하게 후기를 남겨서 업로드하는 방식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뭐 경쟁력으로 하고 있는 키워드가 있다. 그런 것들도 미리 다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카페 같은 경우는 카페 침투. 뭐 예를 들어 유아식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동 뭐 빵떡 같은 애기들 요즘 어린이집에서 많이 먹는 그런 간식류라고 예를 가정했을 때 이런 맘카페에 침투해서 자연스럽게 녹아낼 수 있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바이럴 마케팅도 진행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또
뭐 대표님들이나 광고주분들께서 아 이거 돈만 쓰고 성과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 쪽에서도 그 블로거분들도 아무나 셀렉하지 않고 그 다 하나하나 다 확인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아 이 자사 상품에 맞는 맞춤 타겟에 맞는 그런 블로거인지 또 그리고 그 가이드도 다 저희가 작성을 해요. 아무래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커피 업종을 예를 들어볼게요. 그 식품 업종을 한번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근데 그 커피 업종 주요 타겟층이 40, 50대 뭐 중장년층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좀 산미가 있는 커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키워드에 산미 있는 커피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구매 전환까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렇게 꼼꼼하게 타겟층 맞게 가이드까지 제시를 하고 또 그 블로거분들이 또 가이드에 맞게 작성을 했는지까지 더블 체크하기 때문에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집행을 하실 때 뭐 크게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식품 업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아마 그 네이버 블로거분들이 무슨 인플루언서, 예를 들면 뷰티 인플루언서, 경제 인플루언서, 식품 인플루언서 다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식품을 말씀을 주셔서 예를 들면은 식품 전문으로 하는 인플루언서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식품 인플루언서 블로거분께 이제 마케팅을 블로거를 진행하면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스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식품에서 요즘 좀 괜찮거든요. 네. 바이럴 마케팅이. 그래서 뭐 제일 흔하게 보시는 건 인스타 이렇게 스크롤 내리시면서 보시는 피드. 맞습니다. 아니면 이제 뭐 릴스도 요즘 되고요. 스토리 광고도 요즘 집행 가능하시니까 요즘 이렇게 다양한 업종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를 섭외해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또 인스타 관련해서 또 말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인스타는 좀 전 연령층이 요즘에 사용하고 있다지만 그래도 젊은 타겟층 2030 여성들이 특히 인스타로 많이 구매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 상품이 특히나 뷰티 업종이다, 의류 업종이다 하시는 분들한테 더욱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조금의 리소스도 좀 감소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럴 마케팅 뜻 자체가 바이러스처럼 퍼지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홍보 효과는 확실히 있지만 만약에 어떤 부정적인 여론도 단기간에 퍼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요즘 사실 인플루언서 분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 10만 구독자를 보유한 뭐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분에게 광고 한 건을 맡겼는데 그분이 최근 뭐 안 좋은 불의의 무슨 이슈로 인해서 부정적인 이슈가 타면은 바이럴 마케팅에서는 이게 영향력이 원래 나쁜 게 더 빨리 퍼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광고를 집행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바이럴 방식은 10만 팔로워를 한 명 진행하는 것보다 1만 팔로워를 10명에게 진행하는 게 훨씬 좀 광고비를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이런 저희가 사실 그런 이슈 같은 경우는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네네. 이런 이슈 상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어서 이러한 방식을 좀 추천드리고 있긴 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인스타 같은 경우는 또 그 팔로워분들의 타겟층이 좀 명확한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셔도 인스타 같은 건 잘 그렇게 쉽게 팔로우하지는 않거든요.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식품업종의 경우에는 또 주요 타겟층이 뭐 전 연령층이 있지만 뭐 하나 예를 한번 주실 수 있으실까요? 키워드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뭐 캠핑용 밀키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즘 캠핑 뭐 20대부터 뭐 40, 50대까지 많이들 가시잖아요. 근데 이 제품군에 한해서는 유독 뭐 20, 30대 특히 30, 40대 남자가 뭐 특징이다 라고 하시면 그 타겟에 맞춰서 저희가 또 인스타 광고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인스타 같은 경우 또 자사 계정 운영 자체가 또 바이럴 마케팅이거든요. 아무래도 그 계정을 운영하시면 신뢰도가 확실히 상승을 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럴 같은 경우 아무리 CPC 과금이 안 된다 해도 어쨌건 비용이 지불하는 건 맞잖아요. 근데 자사 계정을 운영하면 그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좀 절감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제품의 브랜딩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인스타까지 하고 뭐 유튜브로 바로 넘어갈까요? 네. 또 마지막으로 소개할 매체는 또 유튜브인데요. 유튜브의 경우에는 뭐
뭐 SNS 메타 광고를 막론하고 제일 소비자가 많이 쓰는 매체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경우에는 인스타보다 더 타겟층이 명확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화장품 뭐 겟레디미 하는 그런 20대 여성의 유튜버의 경우에는 사실 50대, 60대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 구독하는 구독 수치는 좀 낮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바이럴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인스타처럼 좀 어찌 보면은 좀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이 있는데 그래도 유튜브 분들도 마찬가지로 10만 구독자, 100만 구독자 분들보다는 1만 구독자, 뭐 2만 구독자 이렇게 여러 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 분들에게 컨택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걸 더 추천드려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CPC 과금이 안 돼도 그 대형 뭐 100만, 200만 구독자분들을 보유한 유튜버 분들의 경우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진행을 하시는데 단기간에 홍보 효과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집행하시는 걸 저희는 사실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요즘 옛날만큼 유튜브 매체가 그 20, 30대만 보는 연령층이 아니라 50대, 60대 저희 부모님도 유튜브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연령층이 많이 다양해졌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노출할 수 있는 광고의 폭도 많이 확대됐고 그리고 이제 상품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그 인스타 같은 계정도 사실 다 유저의 관심사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정 유튜버 예를 들어 뭐 식품이라고 또 가정을 해볼게요. 요리 전문 유튜버다. 그분에게 식품 바이럴을 하고 싶다 하면은 당연히 요리에 관심 있는 네. 구독자가 볼 확률이 높겠죠. 물론 중간중간 알고리즘에 의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소비자가 그 구독자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바이럴 마케팅이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제가 볼 때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사실은 그리고 아까 네이버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네, 좋습니다. 그 네이버 같은 경우도 아까 지식인에 대해서 조금 덜 빼먹은 것 같죠? 그 네. 지식인 같은 경우도 그 보통은 지식인을 그 인스타나 SNS처럼 그냥 구경을 하면서 읽는 분은 없죠. 그냥 내가 궁금한데 좀 정보가 부족한 것들을 지식인까지 검색을 해서 들어가시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아기용품 사고 싶은데 구매할 조금 좋은 브랜드 없나 해서 지식인을 검색을 하면 상위 노출되는 지식인의 경우에는 그 노출수가 1000건 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품 추천해요 하면서 글을 쓸 수 있고요. 근데 너무 광고성 글만 쓰면은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을 답변을 한 다음에 그렇고 추가적으로 이런 제품도 추천드립니다 라는 식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지식인을 말했으니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카페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면요. 카페 같은 경우도 네이버 카페나 뭐 다음 카페까지 넘어가면은 여기도 예를 들어서 뭐 맘카페를 예를 들어볼게요. 맘카페 같은 경우는 누가 가입을 하나요? 저희처럼 이렇게 미혼 여성분들은 가입을 하지 않죠. 네. 예, 아이가 있는 뭐 어머님들이나 뭐 일반 아버님들도 가입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맘카페에서 어떤 정보를 얻으려면은 검색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분유 추천해 주세요. 뭐 아이가 잘 안 먹네요. 다른 분유 없을까요? 하면은 댓글에 글을 남기거나 아니면은 댓글뿐만 아니라 뭐 작성글도 쓰죠. 네. 요즘. 저희 아이 뭐 최근에 이 분유로 바꿨는데 네네. 요즘 그제서야 뭐 잘 먹기 시작했어요 라면서 자연스럽게 진짜 바이럴 마케팅이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네이버 블로그 집행 가능했을 때 좀 좋았던 점은 사실 이게 블로거 분들의 뭐 자료를 2차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겠지만 사실 블로거 분들께도 이게 노출이 한 번 더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 일상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체험단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체험단 이제 진행하면서 저도 몰랐던 이제 브랜드를 인지하게 되고 이런 것도 사실 또 그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부가적인 광고 효과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또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이버에 대해서 사실 바이럴은 네이버를 가장 많이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를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또 아까 체험단하고 기자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기자단의 큰 장점은 일단 정보성 글을 제공하기 때문에 제품을 받아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만 주면 되니까 좀 더 리소스가 절감되는 효과도 있죠. 아무래도 뭐 이벤트 프로모션이라든지 아니면 배송비 무료 쿠폰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를 진행할 때 이런 식으로 적어주세요 하고 또 상위 노출이 되는 블로거분들도 컨택을 하면 좋죠. 더. 네. 만약에 뭐 대여가 가능한 제품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식품인데 제공이 어렵다, 너무 고가다, 뭐 예를 들면 전자제품 같은 제품이 그렇겠죠. 아니면 뷰티 디바이스나 요즘 뭐 한 개당 가격이 한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 호가하는 제품들이 많은데요. 그러한 제품들에 관해서는 블로거분들께 한 명 한 명 일일이 네. 제공하기가 아무래도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으시겠죠. 그런 제품들은 블로거분들께 배송으로 잠깐 대여했다가 다시 네. 반납하는 수거해가는 형식으로도 진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블로그 체험단의 경우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 대부분 그렇게 진행하죠. 아무래도 고가 제품이라고 한다면은 리소스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여형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또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또 아까 카페의 경우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이버 카페 안에 핫딜이라는 게 있는 그런 일부 카페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런 기자단하고 체험단에 합쳐진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정보성 글과 추가적으로 후기성 글도 네. 내가 너무 좋았다 이런 제품이. 근데 이거 제품 이제 며칠까지만 그 이벤트를 진행하니까 빨리 구매해라 이런 식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면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겟층이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빨리 구매해야 될 것 같은데 충동 구매까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이버 카페를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이제는 아니면 카페 이런 것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카페를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입자 수잖아요. 네네. 그리고 얼마나 활발한지 네. 이런 것들도 만약에 뭐 취급하고 계시는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뭐 지역별로 제일 유명한 카페라든지 아니면 그 업종에서 유명한 예를 들어 뭐 캠핑이라고 식품이라고 예시를 들어볼까요? 그러면은 밀키트 관련 카페라든지 식품에서 유명한 카페가 상위되는 또 상위 카페가 몇 개 있거든요. 네. 그런 카페에서 자연스럽게 침투가 가능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지식인 아까 말씀드렸고 기자단 또 뭐가 있을까요? 인스타그램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인스타그램의 경우 사실은 요즘은 엄청 유료 광고를 많이 하죠.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인플루언서 선정을 하시는 게 좀 더 추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또 지금 바이럴 진행하고 있는 거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바이럴을 저희도 직접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인스타 피드의 그 색감도 자사 브랜드와 맞는지도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인스타그램 메타 광고를 그 바이럴로 진행하시는 게 좀 아무래도 큰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 실사용 직접적으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수익률을 좀 상승하고 싶다, 좀 빠르게 홍보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이벤트 기간, 뭐 프로모션도 진행 가능하고 프로모션 기간에 맞춰서 바이럴 광고를 집행하실 수 있고, 그리고 릴스 피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런 소구점, 예를 들어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어떠어떠한 점은 노출시켜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뭐 자사의 단독 제품 리뷰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연스러운 그냥 실사용 후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노출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근데 바이럴이라고 해서 무조건 광고를 숨길 필요도 없는 게 요즘은 항상 마케팅은 트렌드가 변하고 있잖아요. 요즘은 대놓고 광고 이거 광고인데 뭐 사장님이 100만 개 못 팔면은 집에 못 간대요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광고를 대놓고 광고 표시를 하는 것도 요즘 트렌드 중 하나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바이럴 마케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필요할지 네. 마케팅 성공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요. 네. 첫 번째로는 어느 매체, 어느 위치에 선정을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일단 자사 타겟층에 적합한 매체를 파악하고 이 가독성이 좋은 위치에 점유를 하셔야 돼요. 일단은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네이버 블로거나 카페 같은 경우는 그 글이 상단에 검색을 하면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무조건 최상단에 노출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일단 맞아요. 가독성이 좋은 위치, 그래도 3, 4등 이렇게 한 페이지 안에 띄어지는 그런 페이지에 노출을 하셔야 되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일단 또 말씀드렸다시피 타겟에 맞는 플랫폼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일단 카페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캠핑용품의 경우에는 그 카페 연령층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 연령층에 맞는 플랫폼을 쓰시고 또 맘카페의 경우에도 그 여성 타겟층에 맞는 기혼 여성 타겟층에 맞는 그런 매체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또 경쟁 업체의 위치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자사의 제품 자사몰과 꼭 경쟁사인 업체들이 있죠. 그 네. 위치를 파악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어떤 소재를 쓸 것인가요? 아까 커피를 예시로 들었는데 또 그 커피에 맞는 그 타겟층에 맞는 그 소재도 쓰셔야 되거든요. 뭐 달콤한 커피, 타맛 나는 커피, 뭐 신맛이 난다. 근데 신맛 나는 커피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더 순화해서 베리 맛이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소재를 써주셔야 되고 또 키워드도 명확하게 써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간결하게 쓰셔야 돼요. 너무 내 제품 너무 좋은 거 많은데 막 이것저것 다 쓰고 싶죠.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간결하게 그냥 내 눈에 한 번에 확 들어오는 멘트로 쓰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광고주분들께서는 자사의 제품이 무조건 좋은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노출될 때는 그 많은 내용이 다 담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간결하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간결하게 노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마지막 세 번째로는 네. 일단 목표를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 매체 특성에 맞게 파악을 하셔서 집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비자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소재인지도 중요한데요. 일단 명확한 목표 같은 경우는 이 바이럴을 통해서 자사가 얻는 목표가 다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럴은 너무 상업적 의도가 콘텐츠로 어필이 되어 있지 않은지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대놓고 광고를 하는 게 트렌드라고 했는데 네. 너무 그것도 유머러스하게 풀어내셔야지 이 제품 너무 좋고 허위 광고, 과대 광고 이거 진짜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맞아요. 식으로 너무 약간 불쾌한 느낌과 그 유머러스함의 그 중간 타협점을 네.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공감을 이끌어내는 소재 같은 경우도 어쨌건 바이럴의 경우 노출이 되면은 유입까지 전환해서 구매 전환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바이럴의 목표이기 때문에 네. 그런 웹체를 이용하시면서 공감을 이끌어내는 소재인지 이거 재밌네 아니면 이거 조금 매력적인데 하는 소재인지도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네, 매체 특성도 마지막으로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매체를 이용하는 니즈를 파악하셔야 돼요. 네. 네, 인스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연령층에 사용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희같이 2030 여성 세대들의 구매 전환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스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다이어트 음식이라든지 뭐 여성 전문 의류 브랜드, 신발 브랜드처럼 그런 매체의 니즈를 파악하시면서 노출을 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광고를 집행하시기 전에 각자 목표하고 계시는 KPI가 있으실 거예요. 뭐 어느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 정확하게 저희가 이제 그런 자세한 얘기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컨설팅 네. 위에 나오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일단 정확하게 목표가 명확하게 세워졌다 하면은 그 목표에 맞게끔 저희가 성공 전략을 또
컨설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방금 윤서 대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명확한 뭐 노출이 잘 되어 있는가, 게재 위치는 적절한가, 상업적 의도는 어떠한가, 타겟에 맞는 플랫폼인가, 그리고 뭐 사용하고자 하는 소재는 적절한가, 관련 키워드는 어떠한지, 그리고 상품별로 특장점은 어떤 것이 있어서 경쟁사 대비 어떤 장점을 더 강조하면 좋은지 등등등 이제 다양하게 바이럴 마케팅에 저희가 적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바이럴 마케팅이 진행하면서 공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를 들어 근데 이건 사실 소비자분들마다 공감하는 그 포인트가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맞춰서도 저희가 다 컨설팅을 다 해드리고 있어요. 네. 단가적인 부분에서도 이거는 너무 바이럴이야만큼 너무 천차만별이고, 일단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조금 단가가 다른 것보다는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이거는 조금 위에 나와 있는 네. 좀 업종에마다 키워드마다 좀 많이 달라요. 그리고 맞습니다. 어떤 블로거분들을 섭외하느냐, 인플루언서 분들을 섭외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집중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한테 아마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네. 더 질문이 없으면은 오늘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채팅 보시는 분들 중에 방송? 없으실까요? 더 드릴 말씀 없으면, 네. 오늘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는 라이브 방송이어서요. 사실은 바이럴의 경우에는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참 마케터의 역량이 중요한 맞습니다. 마케팅이에요. 왜냐하면 트렌드를 정말 빠르게 파악을 해야 되고 업종별로 어떤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해야 되는 마케팅 전략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집행을 회사를 선정하시고 집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광고주 분들께서도.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요즘은 아예 오픈해서 광고라고 인지를 시켜서 소비자에게 노출하는 게 트렌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트렌드 또 바뀔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새롭게 이런 급변하는 시장에서는 마케팅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은 저희처럼 발빠르게 현 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바이럴 마케팅을 많이 진행해 본 마케터가 중요하겠죠. 저희가 이제 뭐 광고 집행에 따라서 예상하시는 KPI, 목표하시는 KPI 혹은 업체마다 업종별, 기업의 규모 등등 브랜딩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얘기는 저희 위에 전화 상담 혹은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컨설팅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바이럴 마케팅뿐만 아니라 다른 뭐 구글이나 다른 모비온 배너 같은 다른 네네. 광고도 저희가 집행하고 있으니까 뭐 그냥 편하실 대로 물어봐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만약 그 자사 제품을 노출량을 늘리고 싶다 그러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모비온이나 ADN, 뭐 GFA까지 넘어갈 수 있겠죠. 그렇게 미디어 믹스를 하면서 노출을 일단 많이 늘린 다음에 유입과 구매 전환까지 늘릴 수 있으니까요. 굳이 바이럴뿐만 아니라 다른 뭐 추가적인 뭐, 매체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컨설팅 도와드릴게요. 네. 그러면 더 질문이 없으셔서 오늘은 이쯤으로 네, 마무리할까요? 네,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